자, 젠파랑해님, 아르누보님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국군의 날 행사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죠. 국군의 날 행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엄청 대규모로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원래 국군의 날 행사 시가 행진이라든지 또는 대대적인 대규모 행사는 5년에 한 번만 합니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로 강남대로에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세종로까지 들어왔는데 이 세종로까지 군대가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뭐 전차라든지 군용 장비들이 옮겨야 되는데 성남공항에서 출발해서 세종로까지 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성남공항에서 가까운 강남대로에서 시가행진하는 걸로, 그래서 이 코엑스 부근 여기서 잠시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국군의 날 행사는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에서 하는 걸로 보통 이렇게 다 정리가 됐어요. 5년에 한 번씩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 5년에 한 번 하는 이유는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맞춰서 하는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군의 날 행사가 아주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가 행진까지는 안 했지만 계룡대에서 행사를 하면서 엄청 대규모로 행사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국군의 날 행사 대규모로 하는 것에 엄청 재미를 들였나 봐요. 작년에 하더니 올해 또 한답니다. 심지어 시가 행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홀로그램 이런 것까지 했었죠. 되게 유치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했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올해도 78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온, 부동시로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이 78억짜리 병정놀이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툭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쓸 돈이 없다. 쓸 돈 없다는 새끼가 겨우 군사 퍼레이드, 병정놀이 하는데 78억씩이나 돈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윤석열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어때? 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윤석열의 병정놀이인지 김건희의 병정놀이인지 잘 솔직히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참 기가 차죠.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병사들이 나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을 하는 중에 2명의 병사와 부사관이, 한 명의 병사와 부사관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인대가 끊어졌고 한 사람은 골절이 왔습니다. 강화 훈련을 하던 특전사 소속 장병 하나, 그 다음에 열병에 참여한 부대 장병 하나가 부상을 입었답니다. 발목과 아래 턱 골절상. 국방부는 부랴부랴 시가 행진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니, 시가 행진과 상관이 있든 없든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하다가 장병들이 다쳤어요.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비전투 손실이라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비전투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골절상이면 이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게 뭔 짓이냐고. 전쟁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겨우 기껏해야 병정놀이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이 병정놀이 하는 통에 8월 말부터 시내 곳곳에서 뭐 잡음이 각종 일지 않았습니까? 소음이 너무 심하다든지 서울 시내 아파트 헬기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혹시 계엄령 준비가 아니냐는 등 이런 소음과 잡음이 되게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급기야 우리 병사들까지 다치고 말았어요. 참 화딱지가 납니다. 근데 이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국군의 날 행사 준비하다가 다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는 9명이나 다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 낭비가 심하다. 이거 자꾸 행사를 확대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아니, 세금이 모자라다며, 세금 빵꾸가 40조나 났다며. 그런데 근 100억 가까운 돈을 매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돈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다 써서 돈이 없다며. 그런데 바득바득 국군의 날 행사는 굳이 해야 된다고요? 이런 황당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국군의 날 행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엄청 고단해요. 이 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은요, 사실 여기에 투입되는 병력들은 몇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밥만 먹고 행진 연습만 합니다. 행진 연습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뭐부터 맞추는 줄 아세요? 보폭부터 맞춥니다. 보폭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키가 비슷한 애들끼리 다시 뽑아요. 키 비슷한 애들끼리 다시 뭉친다고. 그래서 각 부대마다 병력들이 오는데 차출이 되는데 부대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키 순서대로 모여. 175 된 애들 쭉 모으고 180 된 애들 쭉 모으고 170 되는 애 쭉 모으고 딱 모아서 키를 맞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키가 비슷해야지 보폭이 비슷하게 나오거든. 보폭이 비슷해야지 손도 똑같이 올라가고요. 걷는 보폭이 비슷해야지 행진을 할 때 열이 안 엉클어져요. 자, 키 180 넘는 놈하고 160이 안 되는 놈하고 나란히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80 넘는 애들은 조금 걷는데 160 정도 되는 애들은 쫓아가야 돼. 그러면 보폭이 흔들리죠. 발도 짝짝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키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군에 175에서 180 되는 애들만 쫙 차출해. 뭐 보면은 같은 부대 같지, 뭐 1사단, 뭐 2사단 이렇게 하지, 아니요? 거기 1사단만 오는 거 아니야. 다른 사단 애들 다 뭉쳐놓고 키만 딱 키 순으로 그냥 뭉쳐놔. 니 저기 30사단이지? 근데 너 이 시가행진 할 때는 1사단으로 가. 너 1사단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냥. 그래놓고 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연습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분열 행진 연습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진짜 단내가 나요. 제가 후보생 때 그 3사관학교나 뭐 육군사관학교나 다 마찬가지인데 주말 토요일이 되면은 뭐 국기 개항식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이런 전체 모임을 합니다. 전체 모임을 하면은 꼭 분열을 해요.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생도나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이 열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열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할 때는요, 아우, 말도 안 돼. 그냥 맨몸으로 가나 또 총 끼고 하잖아, 총 끼고. 돌아버리죠. 돌아버려. 여름 같을 때 해보세요. 지금 이번에 얼마나 날 더웠습니까? 얼마 전까지 엄청 더웠죠. 이 더위에 병사들 땡볕 아래에서 분열 연습을 했으면 애들 미치는 정도였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70억씩이나 썼다고? 5천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5천 명이면은요 여단급이거든요. 여단급 이상이네. 그 여단급 이상이네. 여단급 이상. 보통 연대가 한 2천 명 정도 되니까 연대 2개급이네. 그러니까 여단급 부대라고 해야 되겠네. 여단급 부대. 안 그래도 지금 군 병력 모자란다고 하는 판에 여단급 부대를 빼내가지고 국군의 날 행진 연습만 시킨 거예요. 걷는 거는 그나마 낫다고 해요. 왜? 전차, 장갑차, 차량 행진할 때는 속도 맞춰야 되잖아. 이 속도 맞추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이어 싹 간다? 타이어를 다 갈아요. 그래야지 이 똑같은 차인 경우에는 똑같이 가잖아. 타이어가 살짝 차이가 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명히 계기판에는 같은 속도인데 가는 이 차이가 나.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커브 틀 때. 커브 틀 때. 죽어나요, 이거. 진짜 죽어나요. 전차로 커브 틀 때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전차는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이렇게 이 핸들을 꺾는다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 캐터필러하고 저쪽 캐터필러를 이렇게 엇갈리게 가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힘든데. 죽어나는 거지, 뭐. 그거, 제가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쉽게 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우리 병력들 그 고생을 할까 생각하니까 아찔아찔해요, 지금.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은, 쩌릿쩌릿합니다.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 그냥 직진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공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직진만 해. 한 2km 정도 직진해. 그것만 하면 끝이거든. 말이 2km지 2km 쭉 직진하면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 2km만 딱 직진만 하면은 깔끔해요. 근데 서울 시내 시가행진 할 때는 어떡합니까? 직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커브도 틀어야 되잖아. 그럼 난리가 나요. 큰일 나, 이거.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 게다가 곳곳에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안 해도 될 짓을 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참. 자, 이런 상황이 이런 판에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군인들이 다쳤는데 이 다친 거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국군의 날 행사 준비하다가 다친 병사들 이것 때문에 이 비판을 하니까 애들 사기 떨어지게 왜 그러냐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기 떨어지는 게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자리에 우리 병력들 바득바득 불러 모아가지고 땡볕에 고생시키는 게 사기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어느 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 북한 따라한다고, 민주당이 북한 따라한다고, 북한에 지령받아서 뭐 한다고 그렇게 개지랄 떨더니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군사 퍼레이드 했다대? 미국이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어요? 국군의 날 행사 이렇게 시가행진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영국군 합니까? 안 해요. 프랑스군 합니까? 안 해요. 독일군 합니까? 안 해요. 폴란드 하더라. 요새는 소련군도, 러시아군도 이런 거 안 해. 누가 합니까? 중국이 합니다. 북한이 합니다.
중국하고 북한 그렇게 쌍욕하면서 중국하고 북한 그렇게 미워하면서 왜 이런 거는 중국하고 북한 닮아가려 그래? 또라이야? 이게 뭐냐면은요. 꼭 없는 것들이 있는 척 할 때 이런 짓 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이요. 지금 한반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제일 약해요. 북한의 군사력이 지금 36인가 37인가 해요. 우리는 전 세계 6위라고. 굳이 우리가 과시 안 해도 돼. 게임 끝이야. 근데 굳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없는 놈들이 있는 척 할 때 쓰는 게 이런 군사 퍼레이드예요. 에? 없는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시가행진 딱 사라지고요. 딱 뭐합니까? 그냥 싸이 공연 딱 해가지고 병사들 그냥 하루 놀게 해주는 거야. 하루 놀게만 해. 의장대 공연이라든지 관함식이라든지 에어쇼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말았어요. 주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평택 이함대나 서울공항에서 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의장대 공연이라든지 관함식이라든지 에어쇼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별 행사 이런 것만 해요. 의장대는 원래 늘 이런 거 하는 애들이잖아. 공연 같은 거 늘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던 애들은 계속 해. 그 다음에 관함식 그냥 배 갖고 와가지고 탁 이렇게 도열시켜 놓으면 되는 거야. 에어쇼? 아니 블랙이글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정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병력들 야 오늘 하루 푹 쉬어라. 이런단 말이야. 이게 국군의 날이고 이게 병사 진짜 군인들이 이게 좋은 거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군의 날 이날 하루 쉬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데. 근데 이날 쉬지도 못하고 시가행진을 하라 그러면 야 이거 아니잖아. 게다가 이번에 보세요. 이 시내 곳곳에 이 뭐야 헬기 아파치 헬기 띄우고 다니고 이 뭡니까? 예? 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 공격형 헬기 아파치 떠다니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탱크 막 다니고 이 난리 치지 않았어요? 이래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이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엄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나왔잖아요. 에? 자,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군의 날 행사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거 뭐 계엄령 준비를 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계엄령을 선포하면요 전차가 시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전차가 시내 주행을 안 해보면은요 사고 나요. 진짜 사고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을 미리 해봐야지 계엄령 때 째깍째깍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핑계를 그러니까 시내 주행을 어떻게 연습을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국군의 날 핑계 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공격형 헬기에 이게 계엄령 선포되면 분명히 서울 상공을 막 날아다닐 거예요. 근데 헬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에는 들어올 때 이 건물들이 많잖아요. 고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날아야지 이 적절하게 지상에 위협을 가하면서 건물이나 이런 걸 회피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바람 때문에 고생을 한다 그래요. 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에 상당히 취약한데 이 빌딩이 많은 곳에서는 이 바람이 이상하게 분다는 거야.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도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승 기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기류가 복잡하대요. 시내에 올라올 때는. 그래서
미리 가서 여기에는 난기류가 자주 발생한다. 여기에는 바람의 방향이 거꾸로다. 이런 걸 미리 다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소 때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서울 시내 이 상공은 거의 다 비행 금지 구역인데 뭐 핑계대고? 국군의 날 연습 핑계대고 하는 거야. 자, 어떤 분들 그냥 헬기가 막 날아다니고 하니까 괜히 불안하셔가지고 저거 계엄령 연습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찍들이 야, 저 국군의 날 연습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계엄령이라 그러냐? 오버하지 마라. 요렇게 하면 우리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 말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 연습을 핑계 삼아서 시내 주행, 탱크가 시내 주행할 때 어떻게 가야 한다. 탱크 주행하는 연습. 헬기 같은 경우도 시내에 들어올 때 각종 기류의 흐름 이런 거 미리 정찰하려고 들어온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빌딩 사이에 난기류 흐르는 거는 뭐 오래 많은 분들이 그냥 아시는 건데 헬기가 그 난기류에 잘못 휩쓸려 보세요. 추락해요. 그래서 그 헬기들이 일부러 이렇게 시내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고층 빌딩이 있으면은 그 고층 빌딩 주변으로 이렇게 난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아스팔트잖아요. 햇빛을 쫙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잖아. 그러면 공기도 같이 데워져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생겨요. 어디는 상승기류, 어디는 하강기류.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리면 뭐? 회오리. 우리는 모르지만 도심 상공에 여러 가지 기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가서 확인해 놓지 않으면 위험하잖아요. 이거 국군의 날 연습 핑계대고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딱 좋지 않나요? 참 지금 윤석열의 이 78억짜리 병정놀이가 단순히 병정놀이였으면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참 오늘도 이 왠지 씁쓸하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S최님, 제일 유명한 곳이 해운대 고층 빌딩 숲. 예. 해운대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고층 빌딩, 주상복합 아파트들